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강의 시작에 앞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의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이어, 리스트 퍼퓰레이션 두 개의 각각의 연도하고 인구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완성해서 최근 3년간의 연도와 인구수가 리스트로 출력되게 만드시오. 슬라이스를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0, 1, 2, 3, 4, 5, 6, 7. 그렇죠? 5부터 7이네요. 그럼 가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어의 5부터 끝까지이죠. 그 다음에 퍼퓰레이션의 5부터 끝까지.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슬라이스이고요. 이런 식 이어의 5부터 끝까지, 퍼퓰레이션의 5부터 끝까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끝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끝에서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여기도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물론 5부터 5, 6, 7이고 마지막이 여기가 7이었죠. 그럼 8 앞에 벽을 쳐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3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5부터 끝까지도 상관없고요. 네 가지 다 앞에 있는 것처럼 5부터 끝까지도 좋고 마이너스 3에서 끝까지도 좋고 5부터 8까지라고 마지막 거 플러스 1을 명시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현재 n이라는 이거 뭐예요? 자료 구조 뭡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튜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튜플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뽑아내보게 슬라이스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n이라는 자료 구조에 몇부터입니까? 1부터 어디까지? 끝까지죠. 여러분, 끝은 이렇게 생략하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개씩.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1, 2, 3, 4, 5, 6, 7, 8, 9, 10, 11이니까 여기 12번째까지 이렇게 명시해줘도 되고 또 하나, 그동안 배운 것처럼 랭스 n까지 해도 되죠. 이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코드가 간결하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단, 어디까지 짧으면 안 돼요? 너무 짧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면 우리 팀이나 누군가가 이 코드를 보기에 뭐지? 이거 어떻게 작성된 코드지? 이러기 전까지 가능하면 간결하지만 가독성은 존재하는 범위까지 그 정도까지 간결해지는 게 좋다고 했고요. 여기처럼 굳이 12라는 거를 쓰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뒤에서부터 쉬어받고 뒤에서부터 맨 앞이 몇 개인지 계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랭스를 사용하거나 필요할 때는 생략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습 문제는 표준 입력으로 숫자 또는 문자열 여러 개가 입력되어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도 결국은 뭡니까? 개별 숫자는 문자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들의 열로 입력이 되고 그게 리스트 X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되는 거는 몇 개를 입력하시오 그게 아니고 인풋 다 스플릿으로 받아서 쭉 입력하면 X는 자동으로 리스트가 되고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 X의 마지막 요소 5개를 삭제한 뒤 튜플로 출력하는 거니까 X를 받아들이면 기본적으로 리스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5개를 삭제하고 튜플로 문자열을 받아들이는데 5개를 삭제하고 튜플로 어떤 식으로 됩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우리 X의 뒤에서 5개니까 맨 뒤에서 5개까지를 삭제하고 X를 튜플로 형 변환해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개수를 헤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체 길이에서 5를 뺀 거에 그리고 랭스 X까지 아니면 처음부터 랭스 X-5 해서
0부터 끝에서 5번째 전까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수를 헤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체의 길이에서 5를 뺀 거에 그리고 랭스 x까지 아니면 처음부터 랭스 x 마이너스 5 해서 0부터 끝에서 5번째 전까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연습 문제이죠. 문자열 2개가 입력되는데 문자열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자열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의미가 없죠. 문자열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특정 수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랭스를 쓰든가 아니면 생략을 해라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열에서 인덱스가 홀수인 문자와 두 번째 문자열에서 인덱스가 짝수인 문자를 연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x는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y도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x, y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홀수이니까 1부터 끝까지 2개씩 띄워야 홀수가 유지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2개씩 띄워야 되고 2개를 이렇게 더해서 프린트하면 원하는 내용이 코드화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리할 문법은 딕셔너리입니다.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시퀀스 자료형은 어떤 개별의 데이터들이 일련으로 되어 있고 그 일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고 그 인덱스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는 형태였어요. 딕셔너리는 시퀀스 자료형에 포함해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딕셔너리는 파이썬에서 제공한 아주 재미있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연관된 값을 묶어서 저장하는 용도로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제공을 합니다.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딕셔너리에 저장해보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은 캐릭터들을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 캐릭터들은 생명력, 능력치, 공격력, 방어력 등 이런 어떤 능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능력치들이 이렇게 체력이라는 능력치는 490, 그 다음에 마나라는 능력치는 334, 그 다음에 사거리는 550, 그 다음에 방어력은 18.72 이렇게 각각의 능력치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 구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예를 들어서 럭스 언더바 헬스는 490, 그 다음에 럭스 언더바 마나는 334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키와 값 이거를 키, 밸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키, 값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키에 대한 값이 구성되는 자료 구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고 어떤 키가 있고 값이 있는데 그 사이는 콜론이 있고 키, 값 한 쌍들 간에는 이렇게 쉼표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만 봐도 럭스라는 캐릭터의 체력은 490, 그 다음에 마나는 334, 사거리는 550, 방어력은 18.72 쉽게 알 수 있죠. 딕셔너리는 값마다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만 봐도 럭스라는 캐릭터의 체력은 490, 그 다음 마나는 334, 사거리는 550, 방어력은 18.72 쉽게 알 수 있죠. 딕셔너리는 값마다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전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 하면 사과가 찾아지는 게 애플이라는 키에 사전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자료 구조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까 럭스라는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만들어 보는 건 가격표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점관리 프로그램을 짜는데 과일 가격표 딕셔너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사과라는 건 1,000원, 바나나는 700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렌지는 1,500원, 파인애플은 2,000원, 사과는 1,000.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화면을 세우시고 다들 만들어 보셨나요? 이건 이렇게 되죠. 우리 프루트라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과는 1,000원, 바나나는 700원, 오렌지는 1,500원, 파인애플은 2,000원. 그렇죠? 정리하면 딕셔너리는 중괄호 안에 키, 값 형식으로 저장되고 키와 값은 콤마로 해서 구분된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 값이 콜론으로, 키, 값상들은 쉼표로 이렇게 헬스, 마나, 메일레이, 아멀 4개의 키 값이 들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어봤고 연습하기 위해서 과일 딕셔너리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중요한 용어, 키에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데 아까 키, 값 말씀드렸죠? 키, 값, 상. 영어로 표현하면 키, 밸류, 페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키와 값은 꼭 1대1로 대응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키, 값, 쌍인데 조금 뒤에 연습하겠지만 키든 값이든 입력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입력받을 때 동일한 키가 2개를 존재를 해요. 헬스가 490이고 헬스가 800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지만 딕셔너리에는 키를 통해서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뒤에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헬스를 불러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분명히 헬스는 490이고 헬스는 800인데 동일한 키의 밸류가 존재하죠. 키 밸류, 키 밸류. 그러면 앞에 키가 무시됩니다. 앞에 키가 무시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키 밸류, 키 밸류가 있을 때 동일한 키가 있으면 앞에 키가 무시되고 최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딕셔너리의 키 밸류, 키 값상이잖아요. 키의 자료형은 뭐가 올 수 있느냐? 아까 문자열만 보셨는데 딕셔너리의 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뿐 아니라 정수, 실수, 불. 그렇죠? 정수형, 실수형, 불형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서로 섞어서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키는 정수, 두 번째 키는 실수, 세 번째 키는 불. 이게 모두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는 그런데 값에는 키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형 플러스 리스트, 또 다른 딕셔너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딕셔너리가 나중에 실제 코드 쓸 때 되게 활용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키, 값, 키, 값, 키, 값이죠. 100이라는 키는 100, 헐스는 0, 3.5는 3.5하고 3.5라는 리스트. 키에는 보는 것처럼 문자열뿐만 아니라 정수, 실수, 불이 들어갈 수 있고 값에는 정수, 실수를 포함해서 리스트나 딕셔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는 여태까지 프로그램 해본 자료 구조 중에 물론 구조체나 이런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표현하는 형태로는 되게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코드에서 많이 보게 될 테고 그래서 이 딕셔너리의 키, 값 형태랑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자료형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키에는 리스트를 들어가거나 만약에 키에 어떤 딕셔너리가 들어가면 에러납니다. 그래서 키에는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이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숫자형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쭉 해오면서 빈 리스트 만들기, 빈 튜플 만들기 여러 가지 빈 이야기를 했어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도 동일하게 맨 처음에 만들되 비워놓고 거기다 무슨 값을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만들거나 중괄호 열고 닫고 또는 딕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리스트는 어땠어요? 대괄호를 사용해서 만들든가 리스트를 만들든가 그것처럼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딕트라는 걸 사용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련된 것을 하거나 AI 쪽으로 하면 많이 사용하는 건데 딕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키와 값을 연결하거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로 딕셔너리를 만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딕셔너리에 키는 값, 키는 값. 우리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이건 뭐냐 하면 리스트로 키를 만들고요. 리스트로 이렇게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이렇게 값을 만들어요. 그 리스트로 만든 키와 값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의 괄호는 이거랑 이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함수에 리스트 키, 리스트 값을 넣으면 키, 값 형태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값을 딕트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죠. 이거 되게 활용도 높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딕트로 묶어주는 건 동일한데 리스트예요. 키, 값, 튜플 리스트가 튜플들이 모여있는 리스트가 들어가서 딕트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딕트 함수에 넣은 거 굳이 이건 쓸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이 자체로도 딕셔너리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두 번째가 많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우선 딕트 안에 키는 값 형태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키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딕셔너리를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문자열로 바뀌어서 이렇게 헬스라는 문자열은 490, 만화는 334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딕트를 사용하는데 집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상당히 나중에 활용도가 있고 쓸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키가 들어있는 리스트와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차례대로 이렇게 집에 넣은 뒤 쉼표로 구분해서 두 개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럭스2라는 딕셔너리는 여기 보는 것처럼 키, 값 형태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키와 값을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가 아닌 튜플에 저장해서 집에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리스트 형태로 해서 묶어서 집으로 묶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리스트 안에 키, 값 형식의 튜플. 딕트 안에 보면 여기는 바깥에 큰 리스트가 있죠. 이 안에 튜플로 키, 값, 쉼표로 구분된. 그렇죠? 이 형식의 튜플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딕셔너리를 만들어도 이렇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딕트 안에 중괄호로 딕셔너리를 넣는 것. 이거는 사실 크게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든 걸 다시 딕트에 넣을 일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딕셔너리는 우리 하는 것처럼 키를 통해서 값의 의미를 파악하기 쉬워요. 그래서 딕셔너리 연습 문제에 게임 캐릭터 능력치 이런 것처럼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관된 값들을 모아둘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만든 딕셔너리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봅시다. 럭스라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 값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헬스라는 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아머라는 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면 이렇게 값을 가져옵니다. 뭐냐 하면 딕셔너리의 키, 값 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특정 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 이렇게 키, 값 형태의 사용을 만드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키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를 한번 이번 강의 끝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격표가 있어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과일 이름을 입력하면 그러면 어때요? 특정 키를 입력해서 가격을 뽑아내는 형태로 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원하는 과일 이름을 입력하면 가격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딕셔너리의 키를 통해서 값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당연히 키를 통해서 그 키의 값을 다른 값으로 갱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만 보면 리스트부터 대괄호로 어떤 요소에 항상 접근을 했죠. 이것도 대괄호로 접근한 뒤에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럭스라는 딕셔너리에 헬스에 2037을 넣고 그 다음에 만화에 1184를 넣으면 기존에 있던 490
그 다음에 334라는 값이 새로 입력한 2037, 1184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키의 값을 출력할 때랑 마찬가지로 대괄호의 키를 지정한 뒤에 값을 할당을 하면 그 값이 할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딕셔너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사과의 가격을 기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시된 문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면 변경전 딕셔너리는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된 사과 가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색깔만 다르겠죠?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500을 넣고 엔터를 탁 치면 변경된 딕셔너리는 애플이 500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이런 걸로 바뀝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딕셔너리의 키를 가지고 값에 접근해서 값을 알아오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두 가지를 진행하는 건데 지금 그 두 가지 연습 문제를 이번 차시에는 둘 다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딕셔너리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복습해보시고 방금 내드린 연습 문제 두 가지를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내드린 연습 문제의 정답은 다음 차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딕셔너리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딕셔너리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딕셔너리 키에 접근하고 값 할당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